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해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멘탈 블록이 있기 때문이다. 멘탈 블록이란 인간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다. 돈은 더러워.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거야. 돈을 벌어도 금방 없어질 거야.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멘탈 블록이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게 된다.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사람은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려 있다. 멘탈 블록으로 유명한 예가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 말뚝에 메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는 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점차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른 코끼리로 성장해서 도망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겨도 예전에 해봤지만 소용없었어라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도 끌어당길 수 없는 대부분은 이런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려있다. 표면의식에서는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돈을 끌어당길 수 없다. 인간은 2세에서 3세 사이에 멘탈 블록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10세에 완성된다고 한다. 어릴 때 부모가 입버릇처럼 돈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돈은 벌 수 없어. 같은 말을 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나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지폐는 손때가 묻어서 더러워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은 기억이 있어서 잠재의식에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어른이 되거나 학생 때 용돈을 버는 수준의 아르바이트만 하면 나는 이 정도밖에 벌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는다. 또는 사회인이 되어 한 회사에 소속되고 매달 월급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나는 월 2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거나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도 200만 원 이상은 벌 수 없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 이런 멘탈 블록을 없애려면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표면 의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잠재의식에서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드는 쪽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면 보너스가 들어와도 금방 다 써버리거나 복권에 당첨돼도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들 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의 주파수를 내보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현실, 즉 지금은 부자는 아닌 현실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이미지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양자역학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데 힌트를 준다.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뉜다. 우선 우리가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표면의식은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즉 보이는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 즉 보이지 않는 의식이다. 이 사실을 이해한 다음 잠재의식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당신의 의식을 풍요의 에너지와 공명시킬 수 있다. 단,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자. 빈곤한 사람은 돈을 혐오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째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까? 돈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빈곤도 물질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빈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불행한 빈자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빈곤한 사람이다. 돈에 대해 나쁜 것,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행복한 빈자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돈을 가지고 싶지 않다. 흥미없다. 손에 넣을 가치가 없는 것,
금기시하고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래서 병들거나 포기한 인생을 살거나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워도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 게다가 잠재의식에서 돈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한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자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다. 행복한 부자는 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한다. 돈에 대해 사랑의 상징, 감사의 결과, 신뢰의 증거라는 이미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형태로 나타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 에너지와 공명에 돈이 점점 들어오고 행복한 부자가 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해 감사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 큰 돈이 들어오고 인맥도 생겨 행복한 삶을 산다. 돈에 대한 4가지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돈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어쩌면 자신이 돈을 혐오하는 사람에 속하고 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먼저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현재 행복한 부자인 사람은 돈은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돈은 원래 중립적이다. 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면 당신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에 대한 4가지 이미지를 보고 무언가 깨달았는가? 그렇다. 행복한 부자 외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더럽다, 입에 올리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무력이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 등 돈을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나 계좌에 찍힌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행복한 부자는 돈을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돈을 포함해 모든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생각 또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현실화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림으로써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바뀌고 에너지의 상태도 바뀐다. 실제로 어떤 세미나를 열었을 때 수강생들에게 머릿속으로 350억 원을 상상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한 적이 있다. 내 연수입은 350억 원이라고 말하면서 350억 원을 끌어당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 세미나가 끝나고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한 수강생이 정말로 350억 원을 현금으로 손에 넣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다. 세미나의 수강생은 50명 정도였지만 정말로 350억 원을 끌어당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실제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 그 사람만이 생생하게 현장감 넘치는 350억 원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350억 원이라는 돈을 쌓으면 어느 정도 높이인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했다고 한다. 즉,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은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이상적인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상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에게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부의 크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해보자. 행복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느끼는가이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은 풍요롭다는 풍요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행복한 부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우선 없다라는 결핍의 상태에서 있다라는 풍요의 상태로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의식을 돈에 맞출 때 돈이 없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부자이며 풍요롭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부족한 것을 의식하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온다. 반대로 있는 것에 의식이 향하면 풍요롭고 행복함을 느낀다. 불교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각이 항상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는 비결이다.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도 설명했듯이 인간은 망상활성계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 가려서 처리하며 그때 의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를 다시 구성한다. 그리고 의식은 공명한 것을 끌어당긴다. 돈이 있는 상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이다. 우주가 95%의 관측할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당신이 아직 관측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단 5%의 표면의식으로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가 가진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우선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자. 근거야 어쨌든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이미 풍요로워. 돈이란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와 풍요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내가 가진 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통장에 찍힌 돈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현금은 은행에 없다. 즉,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 돈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정보이자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일 뿐이다. 통장에 찍힌 금액에 얽매여 있으면 잔액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진정한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돈을 쓸 때 주저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인 돈은 순환한다. 당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돌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저축해도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은행에 쌓아두는 동안에 지폐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대로 쓰지 않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가령 내일 죽는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저축한 돈을 전혀 쓰지 못한다면 아깝지 않겠는가? 열심히 번 돈을 써야 비로소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고 이익도 누릴 수 있다. 돈은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든다. 돈 쓰기 아까워라고 생각하면 빈자 마인드나 구두쇠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 풍요를 끌어당기기 어렵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좋을까? 바로 돈을 쓸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돈 쓰는 일은 기쁨의 에너지를 배가시킨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면 당신은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가게 주인도 매출이 올라 기쁠 것이다. 가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기쁘다. 즉, 당신이 돈을 쓰면 기쁨의 에너지는 3배가 된다. 당신이 손에 넣은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기뻐진다.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쓸 때 기쁨의 에너지는 5배나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의 은행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기만 해도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낼 수 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자신과 주변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데 아낌없이 쓰고 풍요를 누려야 한다. 이처럼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요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부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풍요의 주파수로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 조금 오래된 정보지만 일본경제신문 2017년 11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시점 세계 통화 공급량은 약 1경 엔이었다고 한다. 경은 조의 다음 단위다. 1만 조 엔이 1경 엔이다. 일본에서는 2021년 12월에 2022년도 국가 예산으로 최대인 107조 5,964억 엔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 예산의 약 100배가 1경 엔이라는 숫자이며 엄청난 양의 돈이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내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라는 이미지를 내 아버지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면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고 하면 재력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평범한 월급쟁이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돈은 전혀 쓰지 않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클래식 자선 공연을 기획해서 기부금을 모았기 때문이다. 연주자에게는 재능 기부로 연주를 부탁하고 1인당 10만 원인 공연 티켓 200장을 모두 팔았다. 매년 이 일로 기부금을 모아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웠다. 당시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 맞다. 아버지가 한 것은 요즘으로 치면 크라우드 펀딩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지금은 꽤 유명해져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연에 온 관객에게 티켓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웠다. 같은 일을 다른 비전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다라는 상상은 이런 이미지다. 돈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기에 비전을 내걸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한다. 비전은 첫 단계에서 파동성을 가진 파동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전을 말로 선언하면 에너지를 내보내고 공명에서 물질화되고 현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은 반드시 지갑이나 계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 아버지의 예는 어디까지나 돈의 이미지를 깊이 이해하고 흥미를 갖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나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고 지금보다 훨씬 돈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가? 성공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런 비현실적인 일을 어떻게 상상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이런 미래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내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비전은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일 뿐이다.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려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오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투자한다. 우주에서 보이는 것은 단 5%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95%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지, 생각, 사고방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편으로 관측할 수 없을 뿐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믿는 것은 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돈이라는 이미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상상해보자.